자,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3시 한 30분까지 토론을 하고 본당으로 한 이동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이 한 52분쯤 됐는데요. 한 40분 동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누가 좀 기록해 주실 목사님이 계시면 좋겠네요.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해주시고요. 저희가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은 못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발제를 들으신 내용들, 또 발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한 발언자당 2분을 넘지 않도록 해주시면 저희가 한 20분 말씀 들으면 이 시간이 다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토론은 안 됩니다. 제안해 주십시오. 그 제도에 대해서, 제도 개혁에 대해서, 아니면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시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한번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중요합니다. 예, 앞에 누가 좀 이걸 좀 도와주셔야겠다. 앞에 누가 좀 도와주시고요. 시계 계신 분 한번 너무 오래다 싶으면 이거는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좀 받아주시고 자, 그럼 발언은 앞에 나오셔서 마이크에서 하시는 것으로 하고 지금부터 그러면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해 주실 분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지금 우리 감리교회에서 부부목회자가 한 구역에서 진급하는 것도 법으로 사실은 참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려해서 그것을 막는 법이 만들어진 것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습에 대한 것을 막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세습을 막는 입법을 제안합니다. 직접적으로 세습하든지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3자 돌려서 세습하든지 세습을 막는 입법을 제안합니다. 또 하나는 성직 교회 매매에 대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매매하지 마라, 이건 죄악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들을 실천적으로 해결해 나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파신 분은 응급비 중단, 응급 중단, 그리고 사신 분은 진급 누락, 평생 누락. 그래서 팔면 그 교회 판 돈으로 그냥 먹고 사시든지 감리교회에서 응급으로 뭐 어떤 생활 대책을 마련할 수 없도록 하고 사신 분은 그냥 사셔서 독립교단으로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제도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패가망신. 예, 또 계속해서 제안해 주시죠. 그 어느 지방 누구신가를 말씀해 주시면 서로 소통이 될 좋을 것 같습니다. 동작지방 하나교회 김영명 목사입니다. 모든 제안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먼저 진급제도 폐지입니다. 그거 자체가 있는 것 자체가 감리교회 못 바뀝니다. 그거 있는 한. 그리고 정회원, 그러니까 진급이 없는 상태에서 정회원 목사가 모두 투표할 수 있게 감독 선거하면 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진급제도 있는 것 자체가 감리교회의 쪽팔림입니다. 그거와 감독제도를
모든 사람이 여러분 여기 40대니까 한 분도 아마 감독 선출 해보신 분 없을 겁니다. 그거 하면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리교 그 감독 선거를 모든 목회자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계속 예. 저는 부천 동지방 부천반석교 신현준 목사입니다. 중부연회입니다. 저는 특별히 의회 제도에 대한 깊은 성찰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회 제도가 출발된 게 민주주의인데 그 존 로크입니다. 근데 그 존 로크가 웨슬리의 선배입니다. 옥스퍼드 대학. 이번에 그걸 보면서 그래서 이 존 로크의 영향을 받아서 규칙과 장정을 이 웨슬리 선생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 제도만 잘 살리면 이런 선거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지방적으로도 전 개인적으로 서기를 2번 했습니다. 서기를 1번 하고 섰다가 또 서기를 하고 이번엔 선교부 서기로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의회 제도이기 때문에 감리사님이 아무리 잘하시다가도 아닌다고 도장을 안 찍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고 서기가 누가 되든 감리사 하라는 대로 딸려가니까 지방도 그냥 어설프게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게 되는데 저는 뭐 힘들었지만 제가 할 때만큼은 안 됩니다 하면 끝입니다. 시행부에 도장을 안 찍으면 됩니다. 근데 왜냐면 지방에서 서기가 뽑히거든요. 저는 감리사님이 또 나중에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감리교 제도가 상당히 치밀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존 로크로부터 출발됐는데 그 존 로크가 민주주의가 시작되고 세계 지금 민주자유주의가 거기서 된 겁니다. 아니, 조금 말씀해 주셔서 하셔도 괜찮은데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목사님, 예. 민주적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호남선교연의 전북지방 강승호 목사입니다. 네, 다름이 아니고요. 저는 그 감독제도와 선거제도를 감독제도를 폐지하고 그리고 선거제도는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감리사를 이제 저희가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리사분들을 다 모여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 연회장을 선출하고 그리고 연회장들이 모여서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총회장을 선출해서 1년적으로 하면 이 감독 선거에 대한 그 부정이라든지 또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 지도자를 선출해 나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예, 또 다른 목사님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땡도 안 했는데 가셨어요. 땡 한 번 하시고 2번. 중앙지방 방일수 목사입니다. 다른 것보다는 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의 문제를 먼저 막아야 되는데 쓸데없이 돈이 넘치니까 거기에 자꾸만 낍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돈을 주지 말아야죠. 그래서 부담금 문제부터 우리가 철저하게 막으면 됩니다. 쓸데없이 돈을 너무 많이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담금을 너무 많으니까 속입니다. 너무 많이 못 내니까. 그러니까 애당초 낼 수 있는 퍼센티지로 낮추고 그리고 조금만 내서 그러면 감리사 누가 되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또 감독하려고 그러겠습니까?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애당초 부담금을 대폭 줄여서 각 교회별로 좀 살게 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부담금 퍼센티지를 내야만 속이지 않습니다. 거꾸로 속일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뭐 속였느니 안 속였느니 그런 얘기하는데 그래서 부담금 제도부터 먼저 확실하게 퍼센티지를 낮추고 돈이 꼬이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해서 나 감리사 안 한다고 힘든 거 왜 안 하냐고 그러면서 서로 감리사 안 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 그럼 감독도 안 하고 그에 대해서 좀 제도적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계속해서 예. 김포지방 이원 목사입니다. 저는 2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아까 공교회 영성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신 박철 목사님 주장하신 대로 이번 감리교 이런 우리 목회자 대회에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되기까지 감리교를 분탕질을 한 그런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냥 언제든지 이렇게 분탕질을 하고서도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저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목회자 대회 안에서 책임자에 대한 실의 부분이 분명히 우리가
말들이 우리 나와야 된다고 우리 결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의회 제도의 개혁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입법총회에 약 500명 정도가 모이는 60대 이상의 그분들이 절대로 우리 40대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질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감리교 안에 본부 안에 농촌선교부를 만들자. 왜냐하면 감리교의 농촌교회가 약 40% 정도가 되는데 예장통합이라든지 기장은 다 있는데 감리교만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5개 연회에서 건의안을 상정해가지고 그걸 총회에 올린 게 벌써 2번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그 입법총회 그게 올라갔을 때도 농촌선교부가 거절이 됐고 지난번 입법총회에서도 농촌선교부가 5개 연회에서 건의안이 올라가서 총회에 자동 상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루지도 않고 그것을 그냥 폐기 처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많은 걸 올려도 이 입법총회에서 모아지지 않는다. 개혁적인 입법안들이 이 시대를 쫓아갈 수 있는 법안들이 감리교 안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우리 총회 제도가 우리 30대, 40대, 50대, 60대 그리고 직능별, 부문별, 전문직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저는 연회에서 선거를 해서 총회 대표가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회에서 그냥 뭐 이렇게 서로 좋아하고 뭐 상패 주고 하는 이런 연회가 아니라 총회에 건전한 의견을 낼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낼 수 있는 연회가 되어야 된다 해서 연회 안에서 분명히 총회 대표들을 선거하는 제도. 그러면은 사실 우리 뭐 이렇게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뭐 영급 뭐 어때요? 우리가 얼마든지 나가서 우리가 할 수 있고 결의를 모아준다면 대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장교회 노회에서 안수를 받는 거 보니까 안수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와서 폐해 때 축도를 하고 내려가는 걸 봤는데 목사면 다 목사지 똑같은 목사지 어디에 연급이 있고 뭐지 이런 부분들도 생각하게 됐습니다만 계속해서 발언해 주시죠. 예. 평안지방의 박정인 목사입니다. 저는 의회제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그동안에 우리들이 주장하는 것은 목회자들 연금만 폐지하자. 그래서 목사는 모두 총회에 갈 수 있는 권한을 주자 이런 말씀들 많이 했는데 저는 그 발상이 한 번 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넘어서 평신도들도 장로대표만 가는 게 아니라 장로대표, 권사대표, 집사대표로 보내서 평신도들까지도 분명하게 모든 세대의 의견들이 갈 수 있도록 청년대표까지요. 그런 식의 의회 구조의 개편만이 감리교회가 진정으로 새로워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목사님 나오시죠. 서울연의 김원영 목사입니다. 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이현 목사님 얘기하셨듯이 첫 번째 저희 오늘 아마 이 시간 끝 무렵에 발의가 되겠죠. 선언문 안을 보니까 거기 첫 번째 그 감리교 공교의 영성 회복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선언의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내용이 굉장히 보시다시피 클리어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지 그냥 그 어떤 메아리가 별로 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써놓으셨기 때문에 그냥 은혜롭게 가자는 것인지 어떤 일들을 우리가 따끔하게 할 이야기들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다시 감리교회가 좀 자정되는 그런 터닝 포인트, 아까 좋은 말씀 하셨는데 터닝 포인트가 되기 위해서는 저도 박소연 목사님의 제안에 함께 좀 동의하면서 이번 이 감리교 사태에 분명히 책임자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시 또 연회에서 연회 정치해야 되고 또다시 목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한다면 도대체 이 엄청난 6개월, 8개월의 소요 사태를 누가 책임질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좀 이야기가 언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입법제도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목사니까 우리 모두가 이 입법에 참여해서 감독도 뽑고 우리가 뭐 어떤 전문적인 자기 내용들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 의회 제도에 참여하자는 참 좋지만 그것과 동시에 이 감리교가 제가 여성 목회자에서 봤을 때는 너무 남성 중심적이에요. 또 평신도들 그 대표자들이 들어오더라도 저희 입법에 문안상은 명시되어 있지만 30%를 정말 좀 현실화시켜서 예배나 모든 회의 구조에 여성들이 정말 감리교회처럼 남성 중심으로 예배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교단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그 여성들과 함께라는 그런 감독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계속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희가 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비교적 말씀이 많으신데 공교회성이라든지 현 감리교 사태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들이 적으신 것 같은데요. 하여간 뭐 개의치 마시고 이왕이면 좀 그 내용들도 더 의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양주 지방의 청송교회 양경준 목사입니다. 우리 이번 그 감독 회장 선거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딱 보면 어떤 분이 잘못했다 이렇게 이제 떠오르나는데 사실은 저는 떠오르지 않고 다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모든 부분들의 전반적인 분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회에서 어떤 부분을 지적해가지고 그 분들을 질책하거나 지적하기보다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안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에 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한 부분을 만약에 집중해서 물론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잘못한 부분의 한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되면 우리 감리교 목회자 대회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공성의 어떤 위험을 공공성의 그 부분을 해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입법총회라든지 이런 총대 선출 문제 이런 부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 지금의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해 갈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회에서 총대들을 뽑는 게 아니라 지방회에서 뽑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회 쪽에서 연회 총대를 이제 그쪽에서 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서 연회에서 인준하고 그렇게 간다면 훨씬 더 그 의견들을 총회에서 적절하게 발휘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서울 은평동의 박현선 목사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제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좀 약간 들으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갖는 게 뭐냐면 이 제안을 올리면 그게 받아들여질 것이냐라는 얘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몇 차례를 계속 그 농촌 선교 분야를 가지고 올렸는데 총회에서 완전히 폐기 처분이 되고 이런 방식이라면 지금 여기서 아무리 획기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총회나 뭐 거기서 받아들여질 거라고 기대할 수가 전혀 없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감리교가 좀 달라지고 개혁되기를 원한다면 수순이 총회 불신임이나 총회 탄핵이나 뭐 총회 해산이나 그런 과정을 먼저 거치고 나서 다시 재구성한 다음에 그 문제가 다뤄져야 되지 않겠는가. 좀 과격한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갑자기 총대들도 그대로이고 각 위원회, 뭐 위원장도 다 그대로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안건을 낸다 하더라도 받을지 안 받을지에 대해서 미지수라면 이런 것들이 그냥 천명 모여가지고 우리들끼리 신나게 하고 싶은 얘기 하고 끝나는 것밖에 안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서 과격한 방법이긴 합니다만 그런 아주 근본적인 가장 문제가 되는 총회가 완전히 좀 뒤집어지거나 새로 구성되지 않는다면 이 문제가 그냥 탁상 공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차라리 그런 부분을 좀 제안하고 그걸 결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뭐 비상대책, 뭐 총회를 꾸린다, 비상총회를 꾸린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정말 개혁의 의지가 있다는 걸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수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중앙연회 성남지방 세신교회 대관장 김수리 목사입니다. 몇 가지를 나누기 전에 사실 연회 총무를 매년 하시는 분한테 제가 좀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감리교가 살 수 있을까요? 그분이 제게 좋은 얘기 해주셨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부담금 문제인데요. 그 총회 부담금은 안 내셔도 사실 됩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그 본부의 그 임대료만 갖고도 충분히 인건비, 총회는 인건비거든요. 총회는 인건비를 충분히 감당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거를 아직도 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총회 부담금은 사실 안 내도 됩니다. 저희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저희 저는 목회자들이 좀 더 좀 제대로 알아서 총회 부담금을 안 낼 수도 있는 방안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좀 발언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그 장정개정위원회입니다. 장정개정. 아무리 우리가 얘기를 해도 장정개정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정개정위원회에 40대 목회자나 30대 목회자들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것. 그 장정개정위원회 아무리 우리가 얘기해도 장정개정위원회에서 허가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장정개정위원회에 우리 목회자들, 목사님들이 좀 개혁적인 목사님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쓰면 좋겠다 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제 의회제도 쪽에서 그 지금 총회와 연회가 굳이 나눠질 필요가 없습니다. 두 개는 합쳐져야 되고 그다음에 그 지금 지방을 이렇게 너무 많이 나눴는데 자치회별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방자치로 한 시면 시에 몇 개 지방이 있을 필요가 없죠. 지방이 하나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성남 지방인데 성남에 하나면 되고요. 이천이면 이천에 하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지방을 좀 하나로 자치를 합치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마 3년, 한 6년 전에 저희 지방이 아마 다른 지방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지방에서는 감사선거를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순번을 3명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사 감독 선출을 제비 뽑기로 정식으로 제안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고요. 총대에 대한 너무 많은가요? 총대에 대한 거를 총대는 사실은 총대는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지방실행위원회 지방의 실행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2년 동안 뿌려가야 돼서 지방실행위원회가 자동 총대가 되는 식으로까지 됐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말씀을 하셔야 되니까 어려우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가지 그 40대 초반에 감리교 목회자로 살아오시면서 아마 가장 큰 문제가 감리교 제도적인 불만 또 불이익이 많으실 텐데요. 한번 저희가 그 말씀 더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각 지방과 개척 교회에서 아마 커다란 교회들이 아까 세수 문제도 말씀하셨고 또한 교회 이기주의, 그 내교회 뭐 이것 때문에 많은 마음들 상하실 텐데 이거에 대한 또 다른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여러 가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등포지방 김진영 목사입니다. 재밌는 이야기부터 좀 해보려고 합니다. 40대 젊은 열기가 모인 이 자리를 6층까지 올려보내면서 에어컨도 안 틀어주는 것 자체가 직능별 대표, 연령별 좀 약간 슬픈 생각도 들었고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그 감리교의 그 물량주의 혹은 성장주의의 대안으로서 예를 들자면 그 신학과 목회적인 그것이 현장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저는 충분히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개척교회 여기서는 충분히 제도개혁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지만 개척교회를 가면 우리는 물량주의와 성장주의에 치여서 지금 허덕이지 않나.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목회적인 신학적인 그런 공동체 혹은 협의기구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다각적인 노력들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계속 발언 유효합니다. 진짜 에어컨 안 틀렸나요? 왜 이렇게 덥나 했더니 시원합니다. 예, 나오시죠. 민주당 심호태 목사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제도가 참 좋은 제도인데 사실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실상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훨씬 더 많이 갖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자질과 성향에 따라서 악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감리교회가 타 교단에 비해서 어쩌면 목회자다운 목회자를 만들지 못했다라고 하는 자성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도 할게요. 신학의 과정에서부터 학문적인 깊이도 중요하지만 학문적인 깊이와 더불어서 목회자로서의 올바른 자질과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진정한 목회자로 키우는 그런 신학의 교육으로부터의 개선이 늦었지만 정말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또 응급제도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40대에는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 공감하시겠지만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두 가지의 응급의 혜택을 받습니다. 어떻게 그 두 가지 혜택을 받느냐면 감리교 교단에서 지급하는 응급의 혜택과 함께 개교회에서 정해져 있는 퇴직금, 그래서 사실상으로는 아주 작은 교회가 아니고는 보통 일반의 교회는 두 가지의 어떻게 보면 퇴직금과 응급비, 그렇기 때문에 교단에서는 40년 목회하면 100만 원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매달 200만 원 이상의 그런 평균적인 그런 소득이 보장이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응급제도에 의해서 50세 이하의 목회자들은 이미 개교회에서 지급하는 응급퇴직금을 가지고 응급비에 지불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매월 20만 원씩 지불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70세의 은퇴에서는 현 시세의 가치를 따진다면 50세 이상 되신 분들은 200만 원 이상의 생활비를 받는 것이고 우리들은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내야 100만 원씩 받으면서 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저희 아버님도 장로님인데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더니 응급비가 고갈된다는데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셔도 너무나도 잘못 아시는 겁니다. 이것은 40대 50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8년 목회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받아야 될 응급금에 대해서 자기가 분담해야 된다 해서 수혜자 원칙이라고 해서 여러 번 자기 부담금도 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다 응급부로 들어간 것이고 또 요즘 한 가지 이렇게 보는 것은 응급부의 자량권인지 모르지만은 이제 수련 목회자들은 응급 자기 부담금을 냅니다. 그런데 응급비 부담금을 낸 것을 응급부에서 가지고 있지 않고 그걸 다시 각각 목회자들한테 돌려줘서 자기 통장에다 입금을 해줍니다.
결과적으로 자기 부담금으로 응급부에 내는 돈은 한 푼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0대, 50대는 자기가 지금까지 냈던 것도 응급부에서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20년, 30년 지났을 때 자기 생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지금 50대 이상 목회자들의 반을 가지고 생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 그것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희귀하고 지금 50대 이하의 목회자들에게만 매달 20만 원씩 부담금을 주어지는데 차라리 그러면 지금 70대까지 전체 연령이 똑같이 20만 원씩 내서 응급기금을 차라리 더 키우는 것이 확대시켜서 그것을 재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공평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발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참 문제가 여러 가지 많죠. 저희가 제한된 시간에 의견을 나누다 보니까 이제 5분 남았습니다. 아까 제안해 주신 분도 좋고 이제 한 5분 동안 좀 그 의견들을 더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왜 제가 열을 내느냐면 이미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낸 이번 새로 개정된 법에 의하면 우리가 응급비를 몇 배를 내는 거냐면 이전의 법보다 3배를 더 내는 겁니다. 3배를 더 내는데 응급비는 우리가 나중에 퇴직할 때 반으로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산술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법입니다. 저희들 세대에는. 3년에 한 번씩 내던 걸 매달 낸다는 이야기는 3배를 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받는 것은 교회 개교에서는 아무 책임도 안 져주고 그리고 나중에 그 응급비로 100만 원 받는 것이 전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목사님 그 말씀은 알겠고요. 예, 아마 그 내용들은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인 것들을 살펴봐야 돼요. 상감면의 한려지방 포도원교회 신부경 목사입니다. 아마 여기서 제일 멀리에서 온 것 같아요. 제가 하동에서 왔거든요. 한 말씀 드리고 가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 목회자 최저 생계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일찍부터 응급제도라고 하는 부분에 그 다른 교단에 비해서 일찍 앞서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부를 예장 통합 측 학교를 나왔는데 그쪽에서는 한 4, 5년 전부터 실행이 돼서 목회자 가족의 수에 맞춰서 특히 이제 그 농어촌에 있는 교회들을 지원하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부러워했거든요. 그 전에는 감리교회를 부러워했던 목회자들이 이제는 이제 저희가 부러워해야 되는 입장인 건데 이제 가족의 수에 맞게 또 그러니까 가족 부부와 자녀 수 그리고 자녀의 연령에 맞게 이렇게 기준을 해서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감리교회는 정말 뭐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학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학연으로 잘 이렇게 인맥을 잘 관리해온 목회자들은 나중에 이렇게 저처럼 아주 낙후된 지역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좀 어려운 지역에 가서 목회를 할지라도 개인 생활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분들이 많아서 지원을 많이 선교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하루에 저는 한 달에 40만 원 가지고 그것도 교회 월세와 자기 집에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싱글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인이 가지고 있는 생활비가 40만 원 가지고 그것도 대학원까지 졸업한 사람이 받는다는 게 정말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현안적으로 뭔가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지 서로 많이 가지려고 하는 분들의 싸움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렇게 40%나 차지하고 있는 농어촌 목회자들을 좀 돌아볼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장 멀리서 오셨는데 한 박수 한번 치시죠.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한 분 정도 더 발언할 수 있는, 제안하실 수 있는, 예, 나오시죠. 지금 쭉 나와서 하는 얘기들은 우리가 계속 해왔던 얘기, 2년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그 입법을 고쳐서 이렇게 해달라, 뭘 고쳐서 이렇게 해달라 해도 우리 의사 전달에 통로가 막혀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뭐 여성위원이 들어오는 문제들, 뭐 누구를 사실 그 징계하자는 문제도 건의하면 윗사람들의 결정에 의한 건데 지금 55세 목사님이 이런 모임을 한다니까 애들이 모여서 뭘 하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대요. 그래서 왜 내가 애냐고 55세인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입법 총대나 총회 하시는 분들이 70세 가까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애죠. 그럼 이걸 고치려면 저는 옛날 우리 시대 때 그런 구호가 있어요. 재헌의회 소집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비상총회를 지금 우리가 모인 이유는 이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모인 거 아닙니까? 그 제안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상총회를 열어서 우리가 얘기한 대로 지방의별로 목회자는 30대, 40대, 50대, 60대 한 명씩 보내고 장로님들도 뭐 평신도도 집사, 권사 한 명씩 지방의별로 일괄적으로 보내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3박 4일이 되든 2박 4일이 되든 법을 다시 고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감리교회 교리와 장정을 누가 좋다고 얘기합니까? 법을 아시는 분들 하면 이런 법이 없답니다. 앞뒤가 안 맞고 강론을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주물르다 보니까 사안이 올라가다 보면 다 굴절되고 제껴지게 돼 있어요. 매번 총회 때마다 뭐 제비뽑기, 입법 무슨 이런 문제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중간에서 다루는 사람들이 다 잘못된 거예요. 저는 이런 뭐 복잡한 얘기 지금 이야기들도 나중 할 얘기 강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이번 대회 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거는 비상 입법총회를 다시 열라는 겁니다. 그리고 총대 그 입법총회 구성원들을 세대별로 해서 정말 다시 열어서 거기서 다 개정하고 고치자는 제안을 이렇게 드려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끝날 때 되니까 열이 막 붙는 이런 모습인데요. 그래도 모이는 시간에 저희가 모여줘야 저희가 원활하게 될 테니까 그 도대체 안 되겠다, 한 마디 더 말씀하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 계시면 하고, 없으면 우리 타종하시느라고 수도익 목사님 잠깐 기도해 주시고 끝나겠습니다. 우리를 늘 화목의 자리로 사용하셔서 이 땅에 평화를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감리교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평화의 길을 가는 그 길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게 하시고 새롭게 태어나는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들에게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고 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감리교가 새롭게 태어나는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는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